안녕하세요. CM테스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두되는 비트라커 랜섬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라커 외에 기존에 있는 랜섬웨어만으로도 너무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내용이 많으니까 비트라커 랜섬웨어에 대해 포커싱을 맞춰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비트라커가 뭔지, 비트라커가 어떤 것인지 좀 안내드리고 이에 공격 방식이라든가 최신 동향, 그리고 실제 저희가 접했던 피해 사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비트라커 랜섬웨어는 뭘까요? 요즘 비트라커 랜섬웨어가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의 랜섬웨어와는 뭐가 다른 걸까요? 기존 랜섬웨어와 비트라커 랜섬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격하는 툴,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뭔지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랜섬웨어는 해커가 개발한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나 서버에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돈을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비트라커 랜섬웨어는 윈도우즈 PC나 서버를 표적으로 하고 있고 이 윈도우즈의 자체 기능인 비트라커를 이용해서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어떤 피해 기업의 파일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잠금으로써 그 잠금을 푸는 보코아 키를 줄 테니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어떤 멀웨어, 바이러스 유형인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차이는 공격하는 툴의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지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비트라커의 공격 방식은 뭐가 다른가요? 사실 기존 랜섬웨어의 공격 방식과 비트라커 랜섬웨어의 공격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좀 더 세분화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떤 공격 방식을 이용할까요? 첫 번째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VPN이라든가 서버의 취약점을 얘네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쉘이라든가 백도어라든가 스피어 피싱, 우리가 APT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투하게 되면은 메모리 인젝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정 패스워드를 추측하고 자기가 심어놓은 백도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재부팅을 통해서 자동 실행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백업이라든가 방화벽이나 이런 기능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윈도우즈의 기본 기능인 대부분 PC들이 윈도우즈를 쓰고 있으니 그런 기본 서비스, 삼바라든가 공유한다든가 원격 데스크탑이라든가 이런 프로토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또 암호화나 동작을 위한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에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다음에 특정 시간에 파일이나 백업된 데이터를 암호하고 이를 통해서 돈을 달라는 그런 공격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비트라커 랜섬웨어의 최신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말씀드렸듯이 최근 굉장히 유행해서 확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개인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교한 공격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기존의 피싱이나 이메일, 가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사회공학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라커 랜섬웨어를 전달하기 위한 공격이 좀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게 최근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위해서 좀 더 진화된 전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공격자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깔아서 비트라커 랜섬웨어의 공격을 탐지하는 기능을 최대한 못하도록 파일명을 윈도우즈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쓰는 파일명으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서버는 아무래도 보안이 좀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타켓으로도 많이 이용하고요. 파워쉘과 같은 합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 PC를 해킹해서 기업 전체의 정보를 획득한 후에 한 번에 공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술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랜섬 애저 서비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라커 랜섬웨어 공격이 공격자가 대신 공격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랜섬웨어 도구를 임대라든가 아니면 빌려주는 방식도 이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개인들 상대로는 단순 뭐 100만 원인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돈을 요구했었는데 요새는 점 더 몸값을 요구하는 비용이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나 기관, 서버나 나스 이런 스토리지를 상대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으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업무를 볼 수도 없고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몸값을 굉장히 높게 부립니다. 저희가 경험한 사례만 보더라도 거의 요새는 뭐 10억, 20억 단위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조금 깎아주더라도 그렇게 금액 자체를 높여 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융권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제조업종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기업들을 상대로 특정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요. 특정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진 이유는 특정 대상의 기업들이 아무래도 돈을 좀 벌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비트라커 랜섬웨어의 피해 사례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이 피해 사례는 언론에 제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방문하고 확인한 경우를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국내 기업만 소개시키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카메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이곳은 외산 백업 솔루션과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라커와 랜섬웨어를 복합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내부자 PC를 통한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례였어요. 안타깝게도 이곳은 비용을 지불하고 복구를 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동일하게 비트라커 공격을 받은 사례에 있는데요. 여기는 명확하게 방화벽 로고를 확인해 본 결과 내부자 PC를 통해서 공격된 것이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제조기업의 ERP 서버가 감염된 사례예요. 특이하게 이곳은 ERP 서버가 외부 네트워크, 외부망과 단절된, 분리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 PC가 해킹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연결된 ERP 서버가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병원이었어요. 여기도 비트라커 랜섬웨어와 기존 랜섬웨어가 복합적으로 공격된 사례였는데요. 이곳도 조달에 등록된 백업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도입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비트라커 랜섬웨어가 감염된 사례였던 거죠. 다섯 번째는 가상머신은 서버를 운영하는 곳에서의 비트라커 랜섬웨어 공격이 당한 사례인데요. 가상머신을 10대 이상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버들 모든 가상머신이 비트라커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서 모두가 데이터가 암호화된 사례였습니다. 이것도 일본계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랜섬웨어가 감염되었습니다. 비교적 비트라커 랜섬웨어는 개인보다는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일정 부분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공격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라커 랜섬웨어가 감염된 사례에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을 타켓으로 삼다 보니 이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보여요. 특히나 이곳들은 서버 자체는 방화벽이라든가 보안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이 많다 보니까 관리자 PC라든가 사내 PC를 타켓으로 잡아서 감염시켰고 이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방식의 대처 방안이 필요한 건데요. 서버가 해킹이 되어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식, 보안 백업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킹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백업 방식인, 기존의 대응 방식인 방화벽 설치, 취약점 패치, 보안 교육, 데이터 백업 어플라이언스 도입 이런 방법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다만 이런 방법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킹이 되어서 관리자 권한을 뺏기는 순간 사실상 쓸모없어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킹이 되어도 관리자 권한이 뺏긴 후에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원하는 보안 백업이 필요한데 이런 보안 백업의 기능으로는 백업된 데이터를 별도의 접근 대여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비트라커 공격 기능을 차단한다든가 원격 기반의 데이터 전송을 불가한다든가 스크립트 실행을 못하도록 하거나 시스템 관리 기능의 제어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 관리 항목에 계정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랜섬 DMZ 솔루션이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솔루션은 이런 기능 외에도 해킹이 되어도 해커가 키보드, 마우스의 기능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백업 복구 기능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닌 펌웨어 기반으로 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해커가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중지시키거나 공격하는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완벽하게 랜섬웨어나 비트라커 랜섬웨어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유선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라커 랜섬웨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상세한 부분은 영상에서 한계가 있으니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소개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